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정규 스터디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암기를 통해서 일상 발화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많은 스터디는 반복을 통한 암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우려면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외워서 내가 습득하게 된 콘텐츠들이 과연 일상생활에서 정말 잘 발화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발화는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그 발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정체감을 이제 약간 정체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정말 말이 터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문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집안의 문화예요. 그쵸? 가정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방법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집에서 어떤 분위기로 집을 만드는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영어 왜 외국어야? 뭐 이렇게 외국어가 막 되게 새삼스러운 환경에서 컸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엄마가 외국어를 본인이 잘 못할 경우에 말하는 거를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뭐 일상에서 전혀 외국어를 조금도 쓸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지라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불편한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문화를 만드는 것인가, 그게 사실은 일상 발화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서 아직 엄마가 외국어를 하는 거를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행복할 때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머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해도 될까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아이가 나를 거부하느냐 거부하지 않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어렸을 때는 아이가 이제 거부를 하지 않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은 엄마랑 외국어를 하는 거를 이제 아이가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은 일상에서 가능한 막 써주는 게 중요해요. 뭐 틀려도 돼요, 사실. 틀려도 되고. 근데 그 내가 주고 싶은 분위기가 뭐냐면은, 하고 싶을 때, 영어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또는 내가 영어로 이 말은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냥 하겠다, 나는 할 거야, 나는 막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분위기를 주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내 말을 통해서 아이가 외국어를 배운다, 이런 부담감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엄마가 일상에서 말을 쓴다는 게 굉장히 이제 버거운 일로 느껴질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막말 대잔치. 이렇게 막 연예인들이 막 예능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이 신중해서 말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진짜 막말 대잔치처럼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어 문화를 만드는데 막말 대잔치도 괜찮아, 이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맞는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내가 너무 막 이러고, 내가 막 말하려다가 막 자꾸 중간에서 말 중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한테도 뭔가 되게 준비가 되어야지만 영어를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분위기를 이제 주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짜 막말 대잔치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영어를 조금 써보려고 노력을 하자라는 거, 이거를 이제 약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 저같이 만약에 초등맘이에요. 초등맘인 경우는 일상에서 마구 애한테 말을 영어로 걸면 안 돼요. 아이가 거부를 해요. 심지어는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키운 애들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그러면은 점점 이제 외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거부를 해요. 그래서
시간을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액티비티를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존을 설정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에서 짧게 대화할 때 그때를 이제 거기가 외국어 존이라서 화장실에서 양치하면서 잠깐 얘기할 때 막 그거를 이제 외국어 존이라고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밥 먹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는 거 그때는 외국어로 한다고 한다든지 약속을 해야 돼요. 근데 약속을 해도 서로 잘 못 지켜. 서로 얘기를 하려다가 요즘은 이제 하는 얘기들이 점점 이제 뭐 밥 먹었어 이런 얘기만은 아니니까 얘기를 하려다가 자꾸 이제 한국어가 튀어나오고 서로 그 답답함을 견디지를 못하고 있긴 한데 어 같이 하는 액티비티를 요즘은 그래서 액티비티 시간에는 외국어를 한다라는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같이 온라인에서 뭔가 쿠킹 레시피 같은 거를 영어로 보면서 그거를 쿠킹을 할 때 그걸 따라하는 과정은 뭐 영어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암기가 일상에서 발화가 될 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이제 제가 정리해 온 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암기라고 하면은 저는 암기가 항상 출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외웠으니까 이제 자주 쓸 수 있겠구나. 이제 외웠으니까 이제 일상에서도 쓸 수 있는구나. 아, 이제 외웠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도 이 말을 할 수 있는구나. 이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외운 거를 자꾸 이제 일상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일상에서 발화를 하는 기회를 늘려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외운 거 내가 지금 암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건 끝이야 이렇게 만약에 암기 이번 주 1주차 했어 끝이야 이번 주 2주차 했어 끝이야 이번 주 3주차 했어 끝이야 이렇게 자꾸 끝을 찍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연속적인 노출이나 활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그랬을 때 아깝게 힘들게 외운 나의 이 소중한 발화가 터질 수 있는 이 컨텐츠가 아깝게 그냥 외워진 거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드디어 내가 일상에서 노출할 수 있는 컨텐츠를 얻었군. 드디어 이게 내 몸의 아이템처럼 장착이 된 거군이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내가 확장 노출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일상생활에 활용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주기를 점점 단축시켜 가면서 반복 연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명하게 이제 큰 계획을 머릿속에 넣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암기에서도 이제 외웠던 것들이 계속 귀가 터질 수 있는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외웠던 것들이 더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외웠던 것들이 또 이제 더 주기를 짧게 가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준다든지 또는 이제 다른 동기부여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일단은 노출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노출에 전체가 있어 진도만 이제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반복을 해줬던 컨텐츠야말로 아이가 진짜로 뜻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있고 상황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해졌던 영상이나 음원을 계속 일상에서 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내가 진도로 만약에 어떤 부분, 어떤 챕터를 C랜드에 뭐 3-1을 노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C랜드에 3-1만 노출을 했을 때하고 C랜드에 3-1을 노출을 하면서 이제 한 달치 정도를 계속 일상에서 흘려듣기를 해줬을 때하고 그때하고 전혀 이제
그 일상에서 발화가 나오는 게 다르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노출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되게 학습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게 학습이 아니고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비중이 듣기의 비중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한 번 듣고 한 번 따라하고 한 번 듣고 한 번 따라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었구나. 충분히 내가 이제 발화가 됐던 콘텐츠에 대해서 듣고 이제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구나. 라는 학습의 영역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 외운 만큼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제가 이제 지금 감성 말고 그때의 감성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글을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말이 아예 안 터지거나 암기나 이런 걸 하기 전에는요. 그냥 내가 그냥 좋은 거 틀어주고 재밌는 거 틀어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암기가 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아웃풋이 증가하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통해서 아이의 뼈대를 늘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처음에 암기에 너무 제가 빠져들다 보니까 암기는 뼈대를 잡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뼈대를 잡았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살을 붙일 시간도 줘야 되잖아요. 계속 이제 이 뼈대를 잡아놨던 내가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뼈대를 잡아놨던 거에 계속 살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계속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시간을 못 준 거예요. 내가 그거를 주고 있느냐 못 주고 있느냐를 따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내가 만약에 인풋 아웃풋을 1대1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더 이제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듣기와 따라하기 이거의 비중이 1대1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따라하기를 할 때만 이거를 들려주고 그냥 한 번 듣고 같이 따라하는 거야. 뭐 펜을 찍고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들으면 그냥 따라해 끝 이렇게. 듣기하고 따라하기가 1대1의 비중으로 가버리면은 이상하게 잘 안 터지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듣기하고 따라하기 1대1의 연습 시간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평소에 듣기를 틀어줘가지고 듣기하고 따라 말하기의 비중이 70대 30의 느낌이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얘가 나랑 같이 따라하고 외워가지고 생긴 뼈대에다가 들은 것들에 대한 다양한 그 상황적인 인풋들이 더해지면서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발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학습식으로 그냥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웠으니까 됐어 다음 책 이런 식으로 진도 빼듯이 하니까 이상하게 그 책을 봤을 때는 하는 것 같은데 일상에서는 전혀 안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일상에서 이렇게 길게 깔아주는 노출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이거를 듣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들고 있는 시간에 이제 본인이 약간 중얼중얼 거린다든지 혼자 그냥 뭐 다른 놀이를 하고 있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서 웃는다든지 이렇게 어떤 날은 사실은 막 저한테 막 시끄러우니까 꼭 이렇게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자기가 또 막 듣고 있는 날도 있어요. 이게 진짜 꾸준히 열심히 틀어봐야 돼. 왜냐면은 아이가 듣고 있는 날도 있고 진짜 거부한 날도 있고 이것도 케바케거든요. 그냥 우리 애는 안 들어요. 뭐 이것도 되게 단언적으로 뭐든지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아이는 수십 번 변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엄마표의 철학이어야 돼요. 애는 수십 번 변하기 때문에 나는 어제 아니라고 생각했던 방법도 오늘은 먹힐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두드려보는 엄마야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 치고 빠지고처럼 계속 두드려보는 엄마로서 내가 자꾸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달라지는 것들을 내가 관찰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애는 안 들어요. 우리 애는 똑같은 거 틀어주면 안 봐요. 우리 애는 그런 거 따라하는 거 안 해요. 우리 애는 뭐 안 해요. 이렇게 되게 단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굉장히 저는 엄마표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진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사람 마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마음 모르고 애들 마음은 더 몰라요. 우리는 그나마 오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애들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정말 뭘 좋아하고
좋아하고 뭐 안 좋아하고 이런 게 수십 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들었다. 지금까지 안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일도 안 들을 거야. 필요는 없어요. 내일도 꼭 안 들을 거야라고 내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거는 한 진도만 틀어줬을 때하고 그 진도의 앞뒤로 좀 더 들려줬을 때하고 분명히 이 정규 스터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가 너무 달라졌다.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느끼는 사실이라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출을 할 때는 항상 확장 노출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인드예요. 왜냐면은 암기는 뼈대를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뼈대가 잡히고 나서 확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사실은 그 애프터스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컨텐츠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터디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외우고 그냥 따라하고가 일상 발화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로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느끼지 않았다면은 제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그런 가이드를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냥 뭔가 다른 프로그램과 달라 보이게 해야지. 서연맘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지. 그냥 뭔가 더 많아 보여가지고 뭐가 더 있어 보이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해봤을 때 외워지는 게 많으니까 문장이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휙 지나가듯이 되게 완전한 문장을 말한다. 이게 저한테 굉장한 기쁨을 줬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 스토리 그대로 말고 이게 일상에서 자꾸 빠져나와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래나 이제 연관 노래나 이런 거를 계속 해줬어요. 시랜드 같은 걸 할 때는 계속 이제 연관되는 노래를 위주로 이제 연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분명히 회화 교재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그 내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카테고리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챙겼으면 좋겠는 프레이즈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단어 카드를 가지고 문답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하고 동요를 같이 이제 확장하는 것까지 해줬더니 그 들었던 단어 재밌게 들었던 표현들이 여기에도 연결이 되면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일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생기더라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윌랜드는 상황회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 놀이로 활용을 하는 게 되게 좀 더 활용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스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가들을 준비를 할 때 일단 요거를 가지고 단어를 익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동요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단어 활용이 저기랑은 좀 다르게 이게 진짜로 게임처럼 일어나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냥 이제 단어를 앉은 자리에서 단어만 얘기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스윌랜드의 이제 단어 표현 같은 경우는 뭐 나의 일상을 외국어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 일상의 상황에 가가지고 내가 그걸 해보는 거죠. What a mess. Chores? Can you help me with chores? Oh, okay. Then can you help me make the bed? Okay, I will. I'll make the bed. I'll make the bed. Can you help me do the laundry? Okay, I'll do the laundry. 왜 이렇게 아기처럼 Close the 보이죠? lid. 2년 전인데. Close the lid. Can you help me hang out the washing? Okay, I will hang out the washing. Can you help me fold the laundry? Okay, I'll help you fold the laundry.
자, 간단한 말이라도 이제 추가로 일상에서 표현이 되는 것들을 이제 가이드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일상에서 훨씬 더 빨리 터진다라는 걸 진짜로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리빙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애떨 콘서트면 내가 콘서트에 갔다. 그럼 콘서트에 간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추가 문장이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추가 문장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이제 드리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요 표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추가 회화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로 이제 넣어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요게 이제 점점 약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냥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노출한다든지 아니면 책으로 펜을 찍은 거 노출을 한다든지 그거 이제는 하시고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거는 캐릭터들에 익숙해지고 따라 말하는 거에 익숙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고 그거가 일상에서 나오는 것까지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노력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거다 뭐 이거 이제 콘서트에 가면은 이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추가 대화에 영어와 그리고 중국어까지도 이제 리빙랜드에는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가이드에 대한 고민들을 따라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일상에서 들어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솝우화를 할 때에도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에 했던 게 개미와 배짱이라는 스토리였어요. 그러면은 개미와 배짱이를 매번 반복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스토리의 그런 큰 단어들이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그냥 멈추면은 우리 아이는 어떤 한 이야기를 한 정해진 폼으로 그냥 외국어로 그 흉내내듯이 외운 대로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가 돼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되게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동영상 플랫폼이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해서 세상 어디에서나 내가 무료로 찾을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뼈대를 잡아준 거야. 개미와 배짱이라는 뼈대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개미와 배짱이의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는 애가 이미 엔트란 단어도 알고 그래스호퍼라는 것도 알고 윈터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들을 이미 우리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른 영상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들리는 부분이 많아요. 게다가 제가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어휘가 확장이 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의 이야기를 한 버전으로만 읽으면요. 그 책에서 만약에 글래스오퍼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딜리전트라고 나왔어요. 부지런하다. 근데 내가 그 버전만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냥 끝이고 다음에도 그 버전만 공부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부지런하다라는 표현을 딜리전트라고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애쓰니까. 근데 애가 이제 그래스오퍼는 딜리전트 하다라는 거는 뼈대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와중에 있어서 습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제 여러 영상을 봤더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냥 ant and grasshopper라고 제목을 적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이런 다양한 이런 영상들을 봤더니 diligent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게 어떤 데는 이제 that ant was hardworking.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한다라고 hardworking이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그냥 he worked hard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kept on working all day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어떤 데서 he kept himself busy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러 개가 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을 하는 거구나. 왜냐면 요호 ant가 무언가를 지고 가면서 이제 diligent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경험이 이미 이제 반복으로 아이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확장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구나라는 거가 이제 습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의 뼈대를 잡아 놓은 후에 그다음에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Ant and Grasshopper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개미와 배짱이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 볼까?라고 했을 때 얘가 Once upon a time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얘기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딱 한 가지의 표현만 알았다면은 점점 이제 알게 되는 다른 표현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채워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잘 습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단어 같은 경우 저희 정규 스터디에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사전이라는 시리즈가 있고요. 애니메이션 사전이 굉장히 일상에서의 발화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션 사전을 제일 오래 해요. 그러니까 랜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하시면은 좀 이제 그 다음에 쉬시거나 아니면 시랜드 한 번 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이제 그 단어 같은 경우나 어휘가 이게 반복해서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많이 깨달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휘 노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신경을 계속 쓰시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주제별 어휘 사전이기 때문에 어떤 주에 제가 이제 뭐 과일에 대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과일에 대해서 단어가 다 문장으로 표현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듣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Apple. 단어와 문장들이 애니메이션으로 I 사전으로 다 am an 표현이 되게 apple. 돼 있죠. Do you know why people like me? Because I am delicious and pretty. Peach. I am a peach. Take a close look at me. What do I look like? I look like a baby's butt.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들이 습득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 같은 거를 습득을 할 때에도 이제 두 가지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주제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주제 영역으로 확장을 한다라는 말의 뜻은 단어가 있는데 이게 과일이란 단어다라고 했을 때 과일이라는 단어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풀성이 막 이런 노래도 있고 이런 노래도 있고 또 이런 보캐블러리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주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거에 따른 다른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없었던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있었던 단어가 다른 그림으로 나오는데 그게 귀여워가지고 기억이 날 수도 있고 그쵸? 기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제를 확장해서 노출할 때도 있고요. 이제 여러 번 애니메이션 사전에 아이가 이제 하는 걸 보다 보면은 이제 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엄마가 그러면은 얘가 이 단어는 알구나 얘가 이 단어는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모르는 단어에 공을 더 들이는 거 그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아는 단어는 이제는 내가 공을 하나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리마인드만 해주면 된다. 그냥 이 영상만 한번 보여줘도 그냥 다 이제 알아요. 근데 몰랐던 단어는 이상하게 몇 번을 물어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게 처음 들어가는 데는 되게 공이 들어가는구나. 항상 반복이 중요할 때는 모르는 게 처음 들어갈 때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들어가서 내 안에 이미 알게 되고 나서는 까먹었다 이런 거는 그냥 금방금방 리마인드가 되는데 아예 몰랐던 거를 기억을 할 때 특히나 애들은 거의 무의지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그닥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자기가 깨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그때 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공이 들어가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제 안에서 모르는 단어를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한 노출도 굉장히 이제 일상 발화를 도와주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딴 건 다 알았는데 맹고를 몰랐던지 아보카도를 몰랐다든지 딱 모르는 단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망고라는 거에 대해서만 주제를 확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애들 망고 스무디를 만드는 영상을 본다. 그럼 망고 계속 망고라는 말만 그 영상 안에서 한 16번 정도는 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망고 이게 수십 개의 과일 단어 안에서 확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더 기억이 잘 나겠죠. 그리고 막 이렇게 how to make a fish out of a mango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망고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피쉬 모양으로 자르고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으면 애들이 보는데 근데 그 영상을 볼 때 망고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반복해서 나올 수 있게 그러면은 이제 망고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스포츠 같은 거 할 때도 저는 굉장히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면은 스포츠 단어 같은 경우는 뭐 펜싱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펜싱 영상을 영어로 중계가 되는 걸 한 번 보여준다든지 하면은 이제 펜싱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니까 아니면 뭐 what is fencing 펜싱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여주거나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펜싱이란 단어를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본인에게 기억이 된 단어들이 이제 일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순서대로 하는 거 있잖아. 그냥 스트로베리, 피치, 망고, 애플 이런 거 말고 자기가 진짜로 좀 각인되듯이 편안하게 내가 정말로 알게 된 그런 단어들이 일상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와주는 거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상황회화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희 그 랜드 시리즈 같은 경우도 확실한 상황이 이제 제목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 그 주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시랜드도 보시면은 뭐 가족, 학교 용품, 색깔, 뭐 숫자, 상점에서 뭐 놀이터에서 야외 활동, 학교 활동 이렇게 각 과마다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릴랜드 같은 경우도 at the clinic 병원에서 마켓에서 그리고 아팠을 때 그리고 주말에서 하는 놀이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스테디움에서 그리고 여행 갔을 때 막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고 그 주제에 맞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켓이다 이번 주에 이제 at the market 해가지고 마켓 놀이다 그러면은 이제 마켓 놀이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표현하는 그런 토이 채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이 채널을 이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고 팔고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애들이 재밌어 하니까 재밌어 하고 좀 본인이 즐겁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따라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이 채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저도 이제 여러 언어로 이제 토이 채널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어떻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외국에선 바이링구얼이나 이런 트라이링구얼, 멀티링구얼을 키우는 거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다인종이 국가인 나라들 해외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모든 데서 이제 one family member must be involved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 명의 가족 중에 한 명, 가족 구성원 중에 최소 한 명은 다 이렇게 인볼브가 되어야 된다. 결국은 핑계 없어요. 언어는 이제 혼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말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one family member must be involved.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아이와 함께 그 언어를 이제 experience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language development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이 터져서 이제 화상 수업을 통해 유지가 가능할 때까지 또는 혼자 영상과 원서를 보는 것으로 언어 습득을 계속 본인이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진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이제 키가 되는 가족은 바로 엄마죠. 그쵸? 참 이제 외국 같은 데 보면 부러운 케이스가 많아요. 뭐 할머니가 이제
뭐 볼리비아 분이나 아르헨티나 분이어가지고 내니 할머니랑 나나랑 얘기를 할 때는 스페인어를 써가지고 스페인어를 습득을 했다든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어떤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솔직히 많지는 않잖아요. 거의 다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어를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말로 습득을 시킬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거는 진짜 그 언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도 그게 같이 가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누군가 한 명이 같이 공부해주는 신용이라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활용을 얼마나 이제 누군가가 같이 해주려고 하느냐, 누군가가 얼마나 안 되는 영어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느냐, 누군가가 얼마나 뭐 여러 화장쌤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어 문화 행사를 데려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에 어떤 재밌는 액티비티나 이런 걸 참여를 해본다든지 이러면서 얼마나 이제 외국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억과 즐거움을 일상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말이 터지는 거는 진짜로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터지는 거지 혼자서 말이 이제 터지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휘는 그냥 순서대로 보고 순서대로 말하고 어떤 단어 카드 보고 말하고 이것만으로 얘가 어디 뭐 진짜로 가서 그 단어가 활용이 되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어휘 같은 경우는 단어 맞추기 게임을 계속 했어요. 진짜로. 제가 되게 많이 공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특히나 다계국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휘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촉박하잖아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되게 많은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는 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면 제일 좋겠죠. 물론 뭐 그냥 많이 노출하다 보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뭐를 단어나 이런 거를 넣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단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건 당연히 좋은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이 외국어가 되게 일상에서 쓰일 일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외국어 노출 시간을 유지를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특히나 어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휘를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단어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아서 어휘 같은 경우가 제가 과정 중에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쓴 과정이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가이드는 제가 다 만드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6개의 시즌의 모든 가이드를 만드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단어와 문장을 하는 그때마다 이제 게임을 이제 만들어서 넣어놓고 기본 패턴도 다 만들어서 넣어놨거든요. 이런 패턴 카드가 있으면은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하는 게임 진짜 기상천외한 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단어끼리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도미노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반대말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런 보드 게임을 한다든지 This pig is dirty. 아니면은 문장을 맞출 수 있는 퀴즈 같은 거를 서로 진행을 한다든지 역시나 확장 노출도 이제 늘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뭐 몸으로 말해서 맞추기 게임을 한다든지 되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오감을 가지고 표현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 주사위가 나오는 그 단어를 이제 설명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장을 맞추는 퀴즈를 서로 문답으로 한다든지 진짜 각 주마다 이제 게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확장 게임을 해주면서 익히는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말을 해볼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순서대로 보면서 어휘를 익히는 거 하고 그거 하고 이제 같이 게임을 통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재미있는 게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는 꼭 이제 게임을 하면서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물건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모양을 찾고 색깔을 찾고 수학을 패턴을 찾고 막 연계되는 놀이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놨고 제가 보기에 꼭 지금 애니메이션 사전 과정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가이드만 쭉 보셔도 그냥 가이드에 나와 있는 영상들 특히나 이런 놀이 영상들만 쭉 보셔도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단어를 애한테 습득을 도와주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진짜로 온몸을 다 사용하고 그림도 사용하고 워크지도 사용하고 그리고 때로는 실물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냥 이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일상에서 다양하게 노출이 돼야지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이드 영상을 보는 걸로 느끼시기만 해도 뭐 이렇게 낮과 밤 계절로 이제 단어를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늘의 날씨를 묻고 대답하기를 한다든지 계절하고 단어를 매칭을 하는 게임을 한다든지 이제 한 그 테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게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말이 터지는 거는 좀 부지런히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인게이지를 해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함께 이걸 해줬느냐하고 연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곤충일 때는 진짜 이런 걸로 곤충 잡기, 아이스파이 놀이, 그리고 이 거미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여기에 달라붙는 곤충 이름 말하기, 여기에다 자석을 붙인 다음에 끌고 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곤충이 거미줄에 걸리면은 거기 걸리는 곤충의 이름이 뭔지 말하기 막 별거를 다 한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혔으니까 이제 시스와이 막 이런 뭐 귀뚜라미 막 이런 단어들도 중국어인데 그런 단어들도 잘 안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제대로 조금 해주는 것들을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가 랜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느꼈는데 외우는 거가 이제 전체 스토리를 다 외우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이제 전체 스토리 막 하거든요. 그래서 막 신들린 연기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어쩔 때는 막 엄청 빠른 속도로 자기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 아는구나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그게 일상에서 어떤 부분을 재밌어하던 어떤 부분을 활용해 주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 대본 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좋아하는 부분에 3-4 컷만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 좋아하는 3-4 컷만 일상에서 더 이제 단어를 바꾸거나 상황을 조금 바꿔 가지고 해 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해 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어쩔 때는 스토리랑 전혀 관계없을 때도 있었어요. 막 루루한테 라라가 "Stop there." 뭐 이런 식으로 막 달리기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또 되게 재밌어 하면은 달리기 놀이 할 때마다 이제 "You stop there." 막 이러면서 막 그 부분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제 이런 맛있는 거 먹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막 먹을 때부터 "These are all mine. yum yum." 그럼 걔도 막 뺏어가 "No, these are mine. No, these are mine." 이렇게 치사하게 음식 갖고 서로 싸우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이제 골라서 일상에서 활용을 해도 "All these food are mine. That the fried chicken, pizza, and these are all mine." 그러면 써니도 막 "Don't touch these. These are mine." 이렇게 음식 갖고 싸우기 막 이런 거 되게 재밌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이라도 일상에서 계속 그거를 가지고 놀아주면은 이제 "Hey 뭐 these are all mine." 이게 이런 음식 부분도 아니고 이런
그 영상을 보고 있을 순간이 아니었는데 뭐 책 읽다가도 갑자기 책을 딱 다 가져가면서 "Hey, these are all mine."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애가 그거를 진짜로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을 익숙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부분 발췌해 가지고 일상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No, these are mine." 막 양치할 때도 "These are mine. These are mine."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훨씬 더 그냥 전혀 그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자기가 휙 낚아채면서 "These are mine."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애가 얘기해서 그 상황이 아니고 동영상에 나왔던 그 상황이 아니고 다른 상황에서 그 문장이 나오는 거 그거 몇 개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게 영상 속에 이런 이야기 속에 있어도 사실은 일상에서도 다 쓸 수 있는 말들이지 이런 연결고리가 많이 생기고 나면은 일상에서 더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는 스토리를 다 파악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좀 말을 할 수 있는 회화용 교재니까 이게 회화용 교재인데 내가 해주다 보니까 스토리를 따라가는 데만 급급하고 회화로는 별로 활용을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회화로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화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7세 이상의 어린이다 그러면은 이제 화상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6세인 분들도 이제 내년부터 다 7세네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화상에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체험 수업 같은 걸로 해보시면은 해봤던 유닛 이걸로 진도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화상으로 진도 못 나가요. 화상으로 실력 늘리고 이런 건 안 돼요. 화상은 유지야. 그쵸? 그래서 요거 내가 했던 걸로 해야 돼요. 뭐 내가 이걸로 다 내년에 이제 스위랜드 해야 되는데 이걸로 진도 나가야지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익숙한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거니까 하나를 내가 잘 노출을 한 것 같다. 얘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도 대답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연계되는 화상을 한번 신청을 해보셔서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이제 애한테 되게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연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초 교재 같은 경우는 저는 하루 만에 다 될 정도로까지 연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제가 맨 처음에 오톡이라는 기본 책이 있었는데 스페인어 그거를 끝내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한 일주일에 하나씩 했으니까 5개월인데 조금 못한 주도 있고 해서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주일에 2권씩 하면은 이제 3개월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3권씩 하면은 2개월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매일 1권씩 하면은 한 달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하나 딱 심지어는 하나로 하시면은 딱 너무 좋잖아요. 하루에 저는 요즘은 심지어는 어떠냐면은 너무 아이가 이제 단어가 좀 입에서 빨리빨리 안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를 딱 이제 하루를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딱 이렇게 해봐 다 읽어버려요. 그냥 하루에. 그럼 그 정도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루에 내가 이거를 다 읽을 수 있다. 앉은 자리에서 내가 시랜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익숙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복습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자율 스터디를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빠른 템포로 해요. 안 그러면 너무 지루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시랜드를 했을 때 만약에 4개월에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복습을 하고 싶어. 똑같이 4개월로 하려고 해놓고 되게 루즈해본 경험 그런 경험 아마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다음에 할 때는 그때 일주일에 1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2달 만에 끝내봐요. 그 약간 새로운 챌린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더 줄여봐요. 일주일에 2권씩 하세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싹 복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막 나중에는 하루에 그냥 쑥 보고 그냥 바로 보고 바로 하고 할 정도로 될 때까지 조금
조금 더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반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모르는 거를 같이 연습할 때 잡았던 시간과 한 번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할 때 그때 내가 가져가는 시간하고 그거 두 개의 시간이 같으면은 이제 좀 루즈해질 수 있고요. 네, 좀 더 타이트하게 빠르게 이걸 한번 복습을 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은 조금 더 짧게 좀 효율적으로 찝어 가지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저의 동기부여는 원래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행을 데리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대한 흥미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히나 이제 일본어나 이런 것들은 메인 언어가 아닌데도 굳이 굽을 이제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끔 여행을 갔다 오고 나면 애가 이제 그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좀 유지가 되고 그랬던 건데 아예 올해는 한 번도 못 나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이제 외국어를 해야 된다는 흥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주자 해 가지고 했던 거가 이제 아웃스쿨이라는 온라인 클래스랑요. 아웃스쿨 이랑 이제 에어비앤비의 온라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를 활용을 해서 가끔 즐거운 것들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웃스쿨 같은 경우도 근데 뭐 저는 정신이 없고 바쁘다 보니 이렇게 요런 이제 꾸준히 하는 거는 매일매일 하는 거는 딱 정규 과정 뭐 이런 게 꾸준히 하는 거라면 이제 이런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물론 막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는데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것들을 이제 해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는 아웃스쿨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재미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서연이가 했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진짜 완전 재미예요. 스페니쉬도 스페니쉬 베이킹. 뭐 그래서 해골 모양으로 빵 굽기 막 이런 거 했었고요. 그리고 뭐 브로드웨이 뭐 이런 거 있네. 뮤지컬 시어러 이거는 브로드웨이의 해밀턴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는데 그 뮤지컬에 있는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재즈 댄스. 그리고 뭐 일단 엄청 웃긴 엽기적인 좀 웃긴 그런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 그리고 뭐 패션 같은 거 드로잉하는 거. 어떤 복식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나서 옷 같은 거 예쁘게 그림 그리는 거. 막 이런 거 하고 슈퍼히어로 make your own comic book 막 만화 그리고 만드는 거 막 이런 것들 이제 흥미를 위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하는 그런 수업들 그런 걸 이제 재미로 이제 해 줬던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영어 문화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문화센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기분으로 그냥 시간이 있을 때 했어요. 특히나 이런 적어도 이런 뭐랄까 큰 문화가 있을 때 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가 있을 때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뭔가 이런 노래 싱얼롱, 캐롤 싱얼롱 한다든지 막 그런 수업들 그런 것들을 이제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가격대가 얘 같은 경우는 10불, 15불 이 정도라서 10,000원, 15,000원 이 수준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가끔씩 재미로 아이가 해볼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좀 더 크게 가족들이 다 같이 뭔가 참여하는 무언가를 할 때 그때는 제가 에어비앤비 온라인 익스피리언스라고 이제 에어비앤비도 여행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못 가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늘려 놨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온라인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가면요. 네. 여기 가면은 이제 보면 new way to travel이라고 나오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올해는 저도 한번 호스트를 해보는 게 저희 목표예요. 저랑 서연이도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한국식 뭐 김장 당국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호스트를 해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작은 목표를 생기고 나니까 이제 또 이제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족을 이제
제가 호스트를 온라인 이 체험으로 호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고 이런 법을 이제 알려주는 뭔가 그런 건데 지금은 참여를 하고 있지만 호스트를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호스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산타 할머니와 크리스마스 기분 만끽하기, 이 할머니가 스토리북도 읽어주고 뭐 그런 피아노도 쳐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직접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워보기. 그리고 뭐 동화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동화책 들어보기. 브로드웨이 스타 같이 노래를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있었던 분하고 같이 캐롤을 불러보기. 막 이런 식의 근데 얘는 조금 이제 뭐랄까 소규모인 거는 가격이 좀 세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 뭐 이런 대규모로 하시는 거는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런데 근데 조금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타코 요리 만들기를 멕시코 사람한테 배우기 막 이런 거예요. 컨셉이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를 직접 가보지 않고도 그 문화를 느낄 수 있게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못 가도 그 사람은 거기를 갈 수 있으니까 가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프랑스에 사는 사람인데 에펠타워 앞에서 생중계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못 가니까 간 거를 이제 간 사람들 보면서 이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좋아했던 거는 호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내셔널 파크를 가가지고 자기가 캥거루 이런 거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약간 중계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이니까 다른 거 뭐냐면은 좀만 더 가까이 가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오케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서 캥거루 이렇게 서연이 막 그런 거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체험 활동들을 이제 현지 가서 해주는 것도 있고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체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좀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체험 진행 영어도 이제 체험 진행 언어를 뭐 영어로 선택을 하면은 영어가 나오고 이제 다른 언어, 자기 네이티브 언어로 중계를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외국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스시 만들기를 일본 사람에게 그런 것들. 그래서 문화 종이접기 막 이런 것도 있고 재밌는 것들도 있고 해서 보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저는 목표는 그 호스트가 돼보는 거. 한번 내가 진짜로 그 온라인 이거를 호스트를 해보고 싶다. 이 온라인 하는 거, 요거 온라인 익스피리언스를 호스트를 해보고 싶다. 서연이한테도 너 호스트 이번에 꼭 해봐. 네가 해봐. 네 잘하니까 엄마 옆에서 도와줄게. 이러면서 해봐라. 막 이러고 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뭔가 서연이는 케이팝 댄스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케이팝 댄스를 알려주는 거. 뭐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케이팝 댄스에 뭔가 그 히트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막 그런 클래스 막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또 주는 동기부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문화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문화가 있어야지만 언어가 있다라는 게 어렸을 때는 사실 몰랐어요. 애가 어렸을 때는 결국 문화적인 게 중요하냐. 일단은 배우는 게 먼저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애들을 끌고 가는 게 진짜 힘들구나. 애를 달래는 게 진짜 힘들구나. 애가 계속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진짜 힘들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말이 일상에서 터지는 거는 이제 아는 거하고는 또 달라. 안다고 다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집안의 문화로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가 되게 탁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냥 멈추지 마시고 계속 들이대요. 계속.
나 올해도 독일어 들이대요. 참고로. 새해니까 한번 독일어 해볼까? 나 지금 서연이가 6살 때부터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할 거야. 나는 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거예요. 계속 들이대니까. 네, 진짜로. 내가 요즘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독일을 꼬시기 위해서 케이크도 슈톨렌으로 먹었고요. 그리고, 어, 요리도 슈바인 학센 이런 것만 해주고, 그리고 소세지도 독일 소세지만 굽고 있어. 내가 지금 새해니까 여기 이때 얘가 혹시 이제 실수로라도 내가 그래 독일을 한번 다시 해보지 뭐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내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야 이상하다 독일어 이게 되게 맛있지 않냐? 케이크도 슈톨레는 뭔가 좀 다르지 막 그렇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서연아 슈바인 학생 진짜 맛있지? 야 이상하게 입맛도 독일 사람들 입맛은 우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냐? 막 소세지도 막 역시 소세지는 독일 소세지지 그치? 막 이러면서 너무 맛있지? 막 이러면서 독일어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데 가서 이거 다 먹을 수 있잖아 막 그리고 막 그 디즈니의 배경이 됐다라는 그 성 이런 거 보여주면서 진짜 예쁘지 이런 데 가고 싶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는 야 독일 사람들은 다 잘생겼어 이걸로 이제 꼬시고 있어요. 젊은 진짜 남자들 잘생겼잖아 막 그러면서 잘생긴 이제 젊은계 사람들 막 다 보여주면서 야 멋지잖아 솔직히 일반인이야 이게 일반적인 길거리 사람들도 이래 막 이러면서 급이 다르지 않니 막 잘생겼잖아 막 이왕이면은 잘생긴 사람들은 하는 언어가 좋지 않니 막 이러면서 열심히 꼬시고 있어요. 언젠가는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6살 때랑 꼬시는 방법은 물론 다르죠. 6살 때 노래가 재밌지 막 그리고 뭐 테디베어 이런 거 너무 귀엽지 막 이러고 계속 그런 걸로 구튼탕 뭐 이런 거 몇 개 얘기해주면서 구튼 모르겐 이런 거 해주면서 거봐 영어랑 되게 비슷하니까 금방 배울 거야 막 이게 제가 이제 7살 8살 때 꼬시는 거 영어랑 비슷해서 금방 배워 너 조금만 하고도 되게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 맨날 이걸로 꼬셨는데 이제는 나 그냥 안 해도 돼나 그냥 잘한다는 말 안 들어도 돼나 이제 뭐 더 이상은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야 맛있는 거 많아. 잘생겼어. 진짜 예쁜데 많아. 막 이런 걸로 꼬시고 있어요. 이게 아직 새해가 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잘 꼬셔보는 걸로.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 우리 애가 거부했다 이래서 이거는 우리 애는 안 한다. 이렇게 진짜 단정 짓지 마세요. 제발.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고 몇 개월 후면 또 변해 있고 또 크면은 또 달라져 있고 없던 욕심이 생길 때도 있고 갑자기 달라지는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 왜 이렇게 나 불쌍해 보이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다 보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그런 때가 올 거고요. 이 암기로만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딱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암기는 어떻게 보면 결과잖아요. 내가 열심히 매일매일 해주고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던 거에 결과로 외워졌다가 돼야 되는 거지 외우기 위해서 모든 거를 하면은 그 외우는 게 목표가 돼버리면은 외우고 나면은 그냥 바로 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운 거에서 끝나지 않고 노출 활용 연습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새 스터디들 계획들이 공지가 되기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이제 크게 성인 아카데미 영역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그쪽 영역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계국어 해가지고 그리고 정규 프로그램 해가지고 4개로 이제 큰 카테고리 4개로 나눠가지고 연 계획을 세워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 계획들을 굉장히 많이 세웠으면 좋겠고 새해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넓게 퍼뜨리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 2021년에는 좀 선택과 집중, 모토를 잡아야 되거든. 올해의 나의 모토를 잡아야 돼. 내가 2020년은 2020 막 이를 악물고 무조건 한다, 못 먹어도 고 약간 이런 게 저의 모토였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선택과 집중. 그래서 막 하나를 딱 제대로 하는 거, 좀 퀄리티 있게 하는 거. 질을 채우는 거.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돼요.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해.
근데 양을 채우다가 그다음에 양을 채운 걸로 뭔가 안 되는 한계를 느꼈으면 질을 채워요. 질을 채우다 보면은 이거는 만족스러운데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 불안감이 또 들거든요. 그럼 다시 양으로 넘어가요. 양을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질을 해. 그다음에 다시 양을 하다가 그다음에 질을 해. 양을 하다가 질이야. 양을 하다가 질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이가 어리면은 저는 여러 개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리면은 기가 되게 좋으니까 동시에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가 나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개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시작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올리고 본인의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그다음 거를 해도 이제 늦지 않는다. 어렸을 때는 그냥 시간이 별로 잃을 게 없는 시간이라서 무작정 투자를 해도 나중에 했다가 그만두더라도 그게 다 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막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짜로 잃을 게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여러 개를 깐다 이것보다는 이제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10살 10살에 하나, 11살에 하나, 12살에 하나, 13살에 하나 비슷해요, 이제. 예전에 동시에 하라고 했던 이유는 5살에 하는 거, 6살에 하는 거, 7살에 하는 거, 8살에 하는 거 이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애들의 귀에 민감함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빨리 시작해가지고 귀라도 조금 더 익숙하게 해줘요. 언어 거부감이라도 조금 없애나요? 막 이런 거라면은 지금은 오히려 더 마음 편해요. 11살에 하나, 12살에 하나 비슷해요. 이제 우리랑 되게 비슷해. 이 애를 이해하긴 더 좋아요. 어른하고 어른이 배우는 방식과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는 그것도 또 아니라서 그래서 오히려 같이 하기는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너무 많이 깔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깔면 안 되고 이제 집중해서 해나가는 거가 차라리 그래서 나 중국어 할 줄 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영어 말고 나 중국어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이제 본인의 약간 자부심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혹시 다른 언어도 하고 싶다라는 말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나오게 될 경우에 그때 이제 다음 언어를 해도 이제 늦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한 번에 여러 언어를 시작을 하는 게 옳을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유아 때 시작하면 애들 듣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초등학생들은 벌써 중국어만 시작해도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막 읽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한자 가르쳐 주세요 이런 애들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한 언어를 해도 동시에 뭔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영역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동시 막 여러 개를 하면은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만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다.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언어가 독일어, 이탈리아어다. 뭐 근데 내가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인데 사실은 그 세 개를 동시에 시작하겠니? 아니면은 하나씩 시작하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2년에 하나 정도 배우는 정도의 주기로 하나씩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이의 나이와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의 언어 그 흥미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랑 새해 계획을 제가 올려드리면은 이제 그거를 많이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계획을 세우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제가 짧게나마 준비했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정성을 기울여야지 조금 더 발화가 편하게 열리는 그런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조금 느끼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정보들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제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해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해요. 아시겠죠? 근데 새해 이야기로 만난다고 해가지고 하던 거에서 버리면 안 되고요. 하던 거 놓으면 안 되고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항상 새해에 대한 이야기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쵸?
이제 자, 나 혼자 막 다 놔버리면 안 돼. 그래, 내년부터 다시야. 막 이거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이제 남은 스터디 한 달도 잘 챙기면서 새해에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만나보도록 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화이팅해요. 네, 이거 끝나는 거는 제가 다시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